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리님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미국 증시 S&P 500과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를 꾸역꾸역 경신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뉴스는 앞서 사진도 보셨죠. 연준 리노베이션 현장을 공식적으로는 첫 방문이라고 합니다. 쓰고 네, 그렇죠. 안전모 쓰고 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제 파워를 압박하고 있는데 빠르면 이번 주말에도 혹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영민 매니저, 이거 뭔가 나오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제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지금 보도가 나온 게 연준 이제 파월 의장 후임으로 3명 정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바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파월 의장과 막 대화하는 동안에 막 설전이 있었잖아요. 공사비가 막 32억 달러가 넘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새로운 건물 지은 거니까 그건 리노베이션하고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설전이 좀 오고 가는. 그리고 중요한 건 꼭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공격할 때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좀 피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빠르면 뭐 이달 안에 혹은 뭐 수개월 내에 파월 의장이 사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좀 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뭐 사임을 만약에 스스로 사임을 하게 되면 이건 뭐 시장에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봐요. 금리 급락이죠. 네, 금리는 바로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후임으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바로 그냥 지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당분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도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보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 연준의 리노베이션 공사가 어찌 보면 역사적인 어떤 과업이잖아요. 그 역사적인 과업을 완수를 잘 하고 이제 그리고 의장에서 물러난다라고 하더라도 연준 이사의 직위는 그 수년 동안 4년인가 5년인가 더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파월 의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다만 후임자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거, 당장 이번 주말에도 가능하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31억 달러면은 이게 이제 4조를 이때까지, 물론 이번 것만 아니라 다 합쳐도 아방궁입니까? 이 건전이 무슨 엄청나죠, 연준 건물? 그래서 사실 뭐 아니라고, 사실 그 정도까지 이제 리버레이션 건 아니라고 좀 반박을 하긴 했는데. 전에 공사비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대해서 짚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전방위로 이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도 약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 저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생각보다는 그래도 빠르게, 그러니까 딱 임기를 완벽하게 내년 5월까지 마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라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최대한 끌긴 끌겠지만 그래도 좀 임기까지는 순조롭게 어떤 이제 의미로운 어떤 퇴임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제스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31억 달러, 32억 달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돈으로 거의 4조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워싱턴 DC에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건물을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공사비가 4조 이러면 이게 도대체 수긍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한번 직접 가보고 싶을 것 같긴 해요. 도대체 무슨 공사를 하길래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라고 하는 건지. 전문가잖아요, 트럼프가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더 좀 궁금해서라도 안전모를 쓰고 이제 직접 가지 않았나.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이제 뭐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 이제 금리가 또 조금 올라간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후임자가 지명되면은 오히려 국채 금리 좀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이미 이런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을 금리가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조만간에 지명이 될 것 같긴 한데, 지명을 하면 오히려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식 기록으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뭐 비공식으로는 같다고 쳐도 연준 현장, 연준 중앙은행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었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향할까요, 준호 매니저? 일단 뭐 최근에 2차전지 섹터, 특히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장중에 9% 이상 급등세가 연출되면서 결국 이제 2차전지의 어떤 투심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오늘 또 LG 엔솔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까지도 1분기 이어서 2분기까지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 된다는 게 확인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2차전지 섹터의 어떤 투심이 더 강하게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고 온 탑픽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좀 들고 와 봤습니다. 일단 뭐 결국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극재와 그리고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특히 이제 흑연을 또 이제 아프리카에서 수입해서 그걸 가공해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지금 미국 산무부가 중국의 이제 천연 흑연 관련해서 93%, 거의 93.5%의 관세를 부과해서 기존의 관세까지 더 더해진다고 했을 때는 총 흑연에만 거의
거의 160%의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천연 흑연을 지금 대체로 한 음극재 시장 자체가 1위부터 10위까지가 이제 중국 시장이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비중국 기업으로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 흑연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 11위에 등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1.3%밖에 되지가 않은 상황인데, 결국에 지금 이제 반터피 관세가 부과되고 그러면 흑연에만 중국의 160% 관세가 부과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반사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이제 배터리 3사도 사실 이제 중국의 흑연 그 수입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바로 대체제로 포스코 퓨처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기존에는 그 포스코 퓨처엠이 점유율이 나왔던 이유가 중국의 아무래도 저가 공세,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이제 천연 기반의 그 음극재 완성품이 키로당 한 $2 정도 수준인데, 사실상 이제 포스코 퓨처엠 공급가액보다 거의 한 40에서 50% 가량, 거의 한 절반 정도 반값이 저렴하다. 근데 이번에 중국산 이제 흑연에 거의 160% 가까운 관세가 이제 부과된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포스코 퓨처엠이 가격 매력도 좀 생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대체제로 또 그리고 중국의 어떤 대규모 또 이제 공급 개혁과 또 그리고 대규모 감산에 나선다고 했을 때는 더욱 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반사 수혜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제너럴 모터스와 지금 양극재 합작 법인 공장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또 증설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천연 흑연을 대체하는 게 또 인조 흑연이기도 한데, 또 인조 흑연을 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또 포스코 퓨처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중국에 지금 우리가 수입 의존도가 93%가 지금 사실 천연 흑연이었고, 인조 흑연 같은 경우도 95%의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천연 흑연뿐만 아니라 이제 은조 흑연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이젠 포스코 퓨처엠이고, 실제로 지금 이제 천연 흑연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이동할 때 천연 흑연층 사이에서 머물게 되면은 흑연 부피가 좀 팽창하면서 구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인조 흑연 같은 경우는 우수한 충전 속도도 있고 또 그리고 출력이 강력한 순간적인 출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이제 천연 흑연에서 인조 흑연으로 좀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포스코 퓨처엠이 인조 흑연 관련된 생산을 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인조 흑연 관련된 2배 이상의 캐파를 증설하겠다라고 좀 언급이 나왔습니다. 고무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인조 고무처럼 인조 흑연이 이제 또 대세네요. 네, 그래서 사실상 천연 흑연에서 지금 인조 흑연으로 많이 지금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사실상 뭐 미국이나 그리고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대량으로 양산이 가능한 기업은 사실 현재 포스코 퓨처엠 뿐이고, 그래서 실제로 비중국 기업 중에서 지금 대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흑연 기반의 음극재 와 그리고 인조 흑연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이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또 3원계 양극재 시장이 원래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그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하이니케 양극재만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1등이고, 그 외에 1등부터 거의 지금 5위까지는 죄다 중국 기업들이 3원계 양극재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대규모 감산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국내 양극재, 또 음극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국내의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배터리 셀 기업인 LG 엔솔이 먼저 출발을 하면은 그 다음에 같이 움직이는 게 결국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인데, 최근에 지금 이제 중국의 어떤 대규모 감산과 그리고 또 흑연의 어떤 관세 부과, 반더비 관세 부과에 있어서 가장 큰 또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어떤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저점 인식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LG 엔솔의 어저께 강한 시세 분출 이후에 다시 한번 포스코 그룹 쪽으로도 수급이 좀 이동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포스코 퓨처엠 탑점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스코 그룹에 있어서 2차전지 소재 쪽의 선발 주자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음극재 다 하고 이제 흑연을 오늘 맞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메인 테마로 갖고 왔습니다. 현재 한 1.7%, 8%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전일 종가 부근에서 진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테슬라의 어떤 주가 하락과는 상관없이 우리 국내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움직이는 게 어제도,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일 종가 부근대였던 15만 원 초반 부근대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일단 18만 원 라인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2만 8천 원 라인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반은 포스코 퓨처엠인데 포스코 퓨처엠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예 2차전지 이야기를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밤에 리튬 선물 가격이 또 급등을 해서 이제 폭등세가 됐는데요. 영민 매니저, 아직 중국이 리튬을 감산을 했다라는 보도는 없는데
요즘에 철강 감산했죠. 그렇죠. 화학 감산, 뭐 나프타 감산했죠. 폴리실리콘 감산했죠. 하고 있는 것도 같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와, 진실은 뭘까요? 리튬 가격 일단 선물가는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화학 부문의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뭐 수년째 좀 이어져 왔기 있죠. 때문에 드디어 이제 중국 당국이 이제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화학 부문이 결국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까지도 지금 공급 과잉에 대한 이제 컨트롤을 시작한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하다가 변동성이 워낙 좀 심하긴 해요. 어제는 막 한 5%, 6% 급락했다가 오늘은 또 막 7%, 8% 막 급등하고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국에서 지금 너무 많은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도 많이 폭락을 했고 리튬 가격도 많이 폭락을 했었잖아요.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중국의 공급 이제 컨트롤이 이제 시작됐다. 뭐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서는 가장 좀 직관적으로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리튬 포워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막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뭐 리튬 포워스가 시총이 600억 정도, 그다음에 하이드로 리튬이 한 1,000억, 1,100억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변동성도 보시면 막 하한가 갔다가 상한가 갔다가 막 이러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탄산 리튬 가격에 따라서 아주 직접적으로 그냥 연동되는 기업들이에요.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급등하고 탄산 리튬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 급락하는 이제 그런 테마주 같은 이제 성격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딱 요 종목군은 그런 이제 테마 성격에 이제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이잖아요. 그거죠. 이제 준호 매니저님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확실히 이제 어제도 이제 LG 엔솔, LNF 이런 종목들의 이제 흐름을 보면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노이즈가 생기고 오히려 위치에 대한 조금 부담이 생기면 어제도 우리 시장이 막 진짜 코스피 지수가 연중 고점 뚫고 막 급등을 하다가 갑자기 상승폭을 다 줄여버렸잖아요. 한미 이제 관세 협상이 좀 지연된다, 뭐 취소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그런 불확실성이 제기되니까 오히려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악재는 다 나왔죠. 뭐 추가적인 관세 우려로부터도 뭐 악재가 될 만한 이슈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LG 엔솔 뭐 실적도 이제 좋아질 거고 정책적인 지원 뭐 해줄 것 같고 이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LFP 배터리에 대한 이제 이슈들도 강하게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또 뭐 중국 기업과의 이제 소송 거기서 이제 LG 엔솔이 승리했다라는 것도 이제 결정적인 좀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보는 것보다는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또 말씀 나눌 때 몇 종목 정도 픽을 해드렸었잖아요. 오늘 준호 매니저님 소개해 주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응급제 같이 이제 좀 세트로 볼 수 있는 기업이고 양극재 쪽에서는 LNF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뭐 이런 정도 종목군에서는 분명히 이제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요 기업들은 수직 계열하고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기업들,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업황이 살아나면 이제 가장 빠르게 이제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기업들은 시장이 조금 주춤하거나 좀 흔들릴 때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들로 우리가 좀 주목을 꼭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민 매니저는 본격 대시세는 아니다. 아직. 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네. 준호 매니저 오늘 포스코 퓨처엠 일발료도 해왔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되는데 정말 중국이 리튬 감산을 해요. 전기차도 감산을 해요. 막 이런 타입으로 돌입한다. 그러면 우리 2차 전지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이제 코스닥과 이제 코스피의 어떤 상승 괴류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코스피가 한 40% 정도 바닥 대비 상승이 나왔다면 코스닥이 한 2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결국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괴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바이오가 이제 먼저 움직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어떤 괴리를 더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2차 전지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데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또 강력한 거는 주가가 이제 가치 대비 또 과도하게 조정이 나졌다. 가격이 한마디로 많이 싸졌다라는 거가 사실상 강력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악재와 특히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결국에 IRA 관련된 전기차 보조금까지 이미 모든 악재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상태라서 이제 아주 작은 민감한 어떤 호재에도 아주 작은 호재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는 거고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무거운 게 거의 한 9% 가까운 상승 흐름이 장중에 나와줬다라는 거 시총 3위잖아요. 그래서 코스피에서도 결국
계속 시총 2등인 이제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반적인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면 이제 LG엔솔을 필두로 한 전반적인 2차전지 섹터의 어떤 투심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고 더 이상 나올 만한 이제 악재도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 캐즘이 서서히 이제 회복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고 사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기업과 독일에서 이제 법정 분쟁에서 승소를 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LG 그 2차전지 섹터의 투심이 안 좋았을 때 그런 뉴스 나왔으면 사실 그 정도의 어떤 상승이 나오기는 절대 못하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 상태고 또 그리고 중국의 어떤 대규모 감산 요 부분도 사실상 중국의 어떤 이제 탈중국화와 중국의 대규모 감산이 같이 좀 맞물리면서 이제 국내 양극재, 음극재 뭐 그리고 흑연 또 인조 흑연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특히나 또 LG 엔솔은 오히려 실적이 1분기보다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ESS 쪽의 국내 배터리 3사와 국내 양극재 소재 기업들도 ES 쪽의 매출이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전기차 판매량만 회복된다면 정말 폭발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감산할 거다 중국이? 감산을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없다, 이미 뭐 장거 강화비라는 또 네. 이제 그 리튬 채굴 기업 중에 이제 글로벌 5대 기업 중에 한 곳인데 생산을 중단했다는 소식은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감산이 돌입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충분히 감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은 뭐 철강 그리고 또 이제 뭐 배터리, 뭐 전기차 전반적인 이제 생산을 좀 멈추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결국 대규모 감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변수가 일단 중국산을 지금 미국이 알아서 다 밀어내주고 있잖아요. 뭐 공급 과잉을 하든 어쨌든 일단 LFP 배터리 쪽도 우리한테 지금 기회가 또 될 수 있는 게 중국산 LFP 배터리 무조건 쓰지 말라는 이제 기조거든요.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LG 엔솔하고 GM하고 막 합작을 좀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LNF도 지금 미국향 수출 좀 늘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중국산을 이제 미국이 좀 배제해 준다라는 거 그것도 2차전지 소재 업종 쪽에는 하나의 이제 좀 구조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각 특징주 좀 볼까요? 포스코 엠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엠텍이 7.8%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전형적으로 리튬 강산 때문입니다. 포스코 엠텍이 리튬을 하는 건 아닌데 모회사가 한테 준다 이거죠? 엠텍한테? 맞아요. 일단 포스코 모회사 이제 포스코가 이제 리튬 염호 관련된 개발 사업에 같이 칠레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모멘텀이 이제 고스란히 포스코 엠텍이 좀 받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한 8%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리튬 관련된 수혜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포스코 엠텍의 실적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사실 명분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에 지금 오늘 웬만한 리튬 기업들이 또 이제 시세가 최근에 강력하게 이제 분출되면서 뭐 이제 단일가 거래라든지 경고딱지가 붙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그런 거에 자유로운 기업이 또 포스코 엠텍이기도 하고 실제 이제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2차전지 업황이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철강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철강 관련해서도 대규모 감산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 같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의 모멘텀으로 포스코 엠텍이 철강과 리튬 관련된 모멘텀으로 오늘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다른 리튬 관련 종목들이 오늘 경고딱지가 이제 붙을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포스코 엠텍이 좀 이제 반사 수혜로 더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두산 퓨얼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마 블룸에너지 다 아실 건데 그 액션 플랜 보니까 에너지를 트럼프가 다 갖다 써라. 지열 갖다 써라. 수소 갖다 써라. 원자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좀 우리 수소 쪽 한번 볼까요? 거의 이제 AI 액션 플랜의 내용의 거의 절반이 다 에너지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으로 다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블룸에너지가 아마존에도 이제 전력 공급한다라고 계약을 했었죠 최근에. 근데 오늘은 또 스타게이트를 주도하고 있는 오라클에 이제 또 수소 연료 전지 공급을 한다라는 이제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소식에 23% 이제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두산 퓨얼셀도 같이 이제 움직인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투자 금액이 빵원이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충격을 좀 받았는데 다시 엔비디아 지금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죠. 브로드컴 다 올랐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마존 다 상승하고 끝났거든요. 결국에는 개별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AI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알파벳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목표 주가가 줄줄이 다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AI 쪽에 이제 캐펙스를 이제 늘리는 게 일각에서는 뭐 너무 부담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우려도 있긴 합니다만 긍정적인 이제 평가가 다 이제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와중에 AI 액션 플랜과 관련된 방금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는 싫어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막 지열 에너지, 수소 에너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데이터 센터만 지어라. 네, 그러면 대준다. 정부에서 에너지는 무조건 다 해결해 주겠다. 규제 완화부터 투자에 대한 이제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뭐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블룸 에너지 이런 원전, 뭐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반응이 오는 게 이제 원전 기업들,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는 두산 퓨얼셀이 또 대장주잖아요.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는 어제 이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제 장중에 뭐 15% 넘게 급등이 나왔고 오늘 또 신규 리포트도 나왔는데 65,000원짜리 이제 목표가 나왔거든요. 하반기 때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이제 이런 흐름들이 전망이 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AI 액션 플랜의 영향을 좀 받아서 정부 차원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데이터 센터 설립이라든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이런 이제 사업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저는 또 에너지 종목들 분명히 좀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전과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이런 이제 핵심 좀 밸류 체인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은 반드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두산 퓨얼셀은 가격적으로 보면 25,000원이 지금 고비예요. 지금 5월, 6월, 7월 달에 계속 지금 25,000원 요 자리를 못 뚫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뚫어내면 또 신고가, 50주 신고가 흐름이 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매수는 지난번에도 뭐 두산 퓨얼셀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는 구간이고요. 본격 추세 상승이 진행되는 걸 이제 공략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종가 기준으로 25,000원을 넘어섰을 때 저는 그때 진입을 하는 게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매수는 차라리 21,000원 밑에 빠졌을 때 매수해가지고 올라오면 매도 뭐 이렇게 하겠지만 추세적인 이제 2차 상승, 지난 5월, 6월 달에 이제 상승했던 것 같은 이런 2차 상승이 진행되려면 25,000원을 좀 뚫어야 되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25,000원 뚫는 걸 보시고 그때 진입을 하시면 저는 단기적으로 또 꽤 한 10에서 20% 정도 수익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2차 에너지 할 때, 2차 전지 할 때 우리 LNF 쪽에 질문이 많거든요. 우리 리뷰도 할 겸 LNF 한번 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뭐 LNF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향 이제 양극재 공급량이 많은 기업인데 어저께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고 나와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고 한 4, 5% 정도 오늘은 8% 정도 이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LNF가 이제 급등 시세가 분출됐던 거는 결국에 지금 이제 LFP 쪽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산을 모두 다 배제하고 있고 탈중국화가 더 빨라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실상 음극재도 그렇고 흑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LFP도 사실 지금 중국이 이 시장을 거의 CATL을 비롯해서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 LFP 관련해서 지금 대량으로 양산하고 납품할 수 있는 비중국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LNF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어제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됐던 부분도 있었고 비중국 맞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제 한 9%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뒀는데 또 LG 엔솔에도 지금 이제 양극재와 또 그리고 하이니켄 양극재뿐만 아니라 4680에 들어가는 양극재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LNF다 보니까 결국에 어제 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상승폭은 오늘 살짝 좀 쉬어갈 수 있는 게 테슬라가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시간에서 한 4% 정도 밀렸다가 본장에서는 한 8% 이상의 급락세가 연출됐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좀 쉬어갈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쉬어가는 구간도 충분히 저는 LNF를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보고 있는 게 결국 올해 이제 하반기 4분기 부분에는 이제 저가형 모델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저가형 모델이 출시 안 되더라도 이제 모델 Y의 이제 저가형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NF의 어떤 출하량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양극재 부분도 특히 3원기 양극재 부분도 이미 중국 시장이 거의 1위부터 5위까지 독과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6위가 이제 에코프로 BM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LNF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부분보다는 출하량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결국 이제 테슬라가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지금 3분기, 4분기부터는 전기차 그 판매량도 서서히 좀 회복될 가능성도 분명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LNF도 충분히 양극재 기업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LNF까지 리뷰도 해봤고요. 어제 미국장을 좀 보면 그 트럼프와 파월 막 그 연준 공사장 가면서 바이오가 오히려 좀 약간 쉬어 갔었거든요. 오늘 국내장에서 한올바이오 파마는 10%대 급등입니다. 요거 프리마켓 특징주 좀 보도록 하고 어제 셀비온까지 두 종목 보도록 할게요. 한올바이오 파마는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올바이오팜은 또 바토클리맙. 사실 이게 이제 좀 뭐 어찌 보면 또 퍼스트 인 클래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왔었는데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 특히 또 일본 시장에
상업화가 이제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좀 빠져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바닥권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반등하는 이유는 역시 또 이 바토콜리맙에 대한 이제 상업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삼상 결과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 급등세를 좀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삼상 결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성 이슈는 저는 뭐 거의 다 반영됐고 사실상 일본에서 상업화를 한다라고 하면 파이프라인의 가치만 1조가 훌쩍 넘어갈 거다라고 전망을 원래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기대만큼 이제 이 임상에 대한 결과 그리고 속도가 이제 좀 지연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연초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그 상업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부활을 하면서 오늘 이제 프리마켓에서부터 주가가 11%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셀비온이라는 종목 어제는 뭐 ABL 바이오가 또 난리였잖아요. 3,000당 제약에 이어서 ABL 바이오는 어제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었고 지금 이제 알츠하이머 이제 컨퍼런스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AICC라고 하는 이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알츠하이머 학회 중에서는 세계 최대 이제 컨퍼런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또 ABL 바이오가 그랩바디 B 우리가 이제 BBB 셔틀로 알고 있는 이 그랩바디 B 요 그랩바디 B 덕분에 GSK 쪽으로 4조 원대 규모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컨퍼런스에서 또다시 이 그랩바디 B에 대한 이제 구두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아 이거 추가적인 이제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이 또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으로 어제 이제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또 퓨처캠하고 셀비온 대표적인 이제 방사성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어제는 세트로 요 두 기업이 다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어요. 퓨처캠하고 셀비온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뭐 소개해드리고 나서 벌써 지금 한 2주 만에 20% 넘는 이제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에 이게 상장되자마자 사상 최고가가 29,000원대였거든요. 이거 뚫으면은 한 번 더 분명히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33,000원에서 35,000원 정도로 상향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신규 진입은 저는 지금이 오히려 더 좋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가격보다 지금 들어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을 딛고 추세가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구간이고 셀비오는 특히나 이제 이 전립선암 신약 특히 이제 방사성을 기반으로 한 전립선암 신약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경쟁력이 이제 플루빅토 대비해서 훨씬 더 좀 우월하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 지금 임상 이상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지금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데이터도 굉장히 좀 좋을 걸로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자리가 저는 오히려 붙어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퓨처캠하고 셀비오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목표가는 33,000원으로 좀 올려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비온 같고요. 셀비온 이전에는 이제 퓨처캠이 있었습니다. 전립선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좀 나름 반가운 속보를 전해드릴게요. 어제 전격적으로 협상이 막 취소가 되고 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앞서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하워드 러트니까 우리 산자부 장관의 협상은 오늘 진행이 되는데 조금 전에 정보 발표가 나왔습니다. 8월 1일 이전에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은 어떻게든 좀 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아마 산자부 장관을 통해서 정보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막 최악의 경우에는 일단 맞고도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자, 한미 하워드 러트니까 우리 산자부 장관이 8월 1일 전에는 타결을 해보자 이런 의지를 재확인했다라는 걸 보면서 자, 오늘 어떻게 이 뉴스를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준호 매니저 또 조선 가스 전통적으로 잘 될 때마다 맞습니다.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가스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좀 봐주시고 조선에서는 한화엔진 오랜만에 한번 두 종목 볼까요? 네, 뭐 최근에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수혜 기업으로 같이 이제 부각을 되는 모습이고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LNG 특히 이제 MR로부터 시작해서 선박 건조 관련된 협력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저는 결국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사실상 지금 갑작스럽게 스카페스 재무장관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갑자기 취소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우리가 이제 기업들을 다 지금
취합해서 우리가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제안을 했는데 맞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략적으로 압박을 가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미 방미끼리에 오른 걸 뻔히 알고 있고 25일부터 우리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개인 일, 근데 어떤 개인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언급도 없었었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일본이 했던 것만큼 좀 올려달라라는 어떤 이제 어떤 뉘앙스를 그런 식으로 좀 푼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우리가 막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미뤄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8월 1일 날 발효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 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 안에는 어떻게든 협상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하나 엔진은 이제 조선 특히 이제 실질적인 부분도 분명히 방금 발표됐습니다. 높지만 네. 실적도 지금 전년도기 대비해서 좋게 나왔지만 결국에 지금 이제 하나 엔진도 그렇고 하나 오션도 그렇고 결국에 이제 국내 이제 조선의 가장 핵심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 잠수정에도 이제 그 수지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특히 미국의 전투함까지도 지금 이제 필리조선소가 지금 수전에 참여를 한 상태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하나 그룹주가 결국 미국의 어떤 전투 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제 MRO 사업에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부분은 3분기와 4분기에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엔진, 하나 오션,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대표적인 이제 협상 카드의 핵심 수혜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원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원전도 새로운 협상 카드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 간에 그리고 왜냐면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또 특히 하나 엔진이나 하나 오션 같은 경우 그리고 부분은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담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전 쪽이 새로운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와 뭐 태운 같은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실적 장세다 보니까 실적에 뒷받침되는 하나 엔진, 하나 오션 같은 조선주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면 원전도 사고요, 맞습니다. 조선도 사고 있고 이걸 보면 외국인들은 네. 그렇게 파국을 보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이게 뭐 불확실성 자체가 어차피 다음 주면 다 끝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결국 8월 1일 날 관세가 발효가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어떻게든 협상은 재개될 거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협상이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미국의 입맛만 어느 정도 맞춰준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우리도 타결될 가능성이 사실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았던 국가도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일본이었는데 원래 우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이제 미국의 투자가 우리가 그 부분만 부족했던 거지 그 외적인 부분들은 그래도 미국과 계속해서 조율이 잘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에 이재용 회장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만찬도 있었고 또 계속해서 지금 이제 대기업 총수들과의 어떤 만남이 계속 릴레이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이번 주말 안에도 빠르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5대 그룹 총수를 지금 순서대로 다 만나고 어제 이제 이재용 회장까지 만났잖아요. 있었어요. 이거는 결국은 뭔가 우리가 이제 패키지로 투자에 대한 이제 또 선물을 분명히 줘야 돼요.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래는 일본하고 한 4천억 달러 정도에 투자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서명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0억 달러 더 올려버리고 발표할 때 그냥 본인 마음대로 500억 달러 또 올려가지고 5,500억 달러로 발표를 했다라고 이런 후문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천억에서 시작됐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카페스는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들면은 뭐 관세 지금 15% 떨어뜨렸던 거 다시 25% 또 올릴 수도 있다. 지켜본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최종적으로 타결은 됐지만 일본이 온전히 합의한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협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은 무조건 좀 속도감 있게 빨리 협상을 좀 추진하는 거. 물론 끌려가서는 안 되지만 속도감 있게 좀 협상을 좀 추진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아니 니케이 지수가 지금 타결 소식 이후에 거의 6%가 폭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 지금 폴리마켓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협상 타결 가능성이 거의 80%까지 갔다가 간밤에 지금 20%가 그냥 급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8월 1일 이전에 타결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타결이 되면 일본 시장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 재료로라도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정부의 속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우리 산자부 장관입니다. 8월 1일 전에는 일단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 속보 전해지면서 조선주들 일단 좀 반응들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화 엔진까지 저희가 프리마켓 특징주로 살펴봤고요. 자, 영민 매니저 일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디로 일발을 향할까요? 그래서 준호 매니저님이 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신 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조선하고 LNG만 이제 한미 협력의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이제는 원전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도 아마 미국이 지금 오늘 에너지부가
사실 4곳 이상의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뉴스케일 파워하고 오클로가 지금 오늘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규모 원전 공사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시그널로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 중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태용이라는 종목 소개해드려가지고 그것도 지금 40%가 넘는 이제 수익을 냈는데요. BHI라는 종목도 오랜만에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다가 협상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윗골에 좀 길게 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HI는 어저께 이제 10%가 훌쩍 넘는 이제 상승세가 유지가 좀 됐고 아마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조금 유효하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원전을 포함해서 이제 발전소 공정에 들어가는 각종 이제 기자재. 설계 제작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재생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제 LNG 발전 용량이 이제 증가 요 부분도 하나의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지금 LNG 이제 LNG죠. 투자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LNG 관련된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특히 배열해수 보일러라고 하는 거 HRSG 요게 이제 수주가 지금 급증을 하면서 HRSG 부문에서는 BHI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 1위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대규모 이제 사우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를 하면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때부터 매출 인식이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을 걸 영업이익이 최소한 뭐 120억 이상 정도는 기대가 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2분기에만 이제 수주 잔고가 5,900억 원, 거의 6천억에 가까운 수주를 했고요. 상반기에만 1조 2천억 원에 이제 수주를 했어요. 이게 연간 목표치의 80%를 이미 상반기에 다 수주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노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네. 하반기 때도 지금 추가적인 수주가 이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수주가 급증하면 당연히 이제 기업 가치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이나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서 본격적인 이제 성장세로 진입을 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또 원전도 SMR 이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SMR 기자재 보조기기 이제 공급하는 부분도 추진을 좀 하면서 독일의 이제 GNS사하고 이제 협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작년 이제 연말부터 BHI는 SMR 수혜주다. 요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재가 되네요. 맞습니다. 작년 연말에 1차 상승했고 2만 원대에서 이제 한 3월, 4월까지 행보하다가 그 자리에서 지금 또 따블이 난 거예요. 그래서 4만 원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왔는데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어요. 작년 연말부터 이제 상승한 걸 감안하면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제가 미국 기업들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제 부지 선정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원전 건설에 이제 착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오클로라고 하는 SMR 전문 기업이에요. 주가가 BHI가 많이 오른 게 아닌 게 지금 차트를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사실 거의 뭐 10배 이상 상승했어요. 1,100억이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상태인데 또 가고 있잖아요. 사상 최고가. 오늘 간밤에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요. 뉴스케일 파워 마찬가지 사상 최고가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올해 들어서만 5배가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올라간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원전 투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뭐 말 나온 김에 블룸에너지 차트도 좀 보여드리면 간밤에 지금 23%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 원전, 태양광 이쪽 에너지 분야는 AI 투자 사이클에 가장 좀 맞닿아 있는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 AI 액션 플랜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정명령의 이제 수혜주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BHI가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을 좀 드리면서 오늘 다시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주가가 6월까지 이제 쭉 이렇게 강하게 좀 올랐잖아요. 보통 이렇게 큰 상승 파동이 오면 가격 조정과 이제 기간 조정이 수반되기 마련이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거의 지금 한 달 이상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 BHI도 아직은 기간 조정의 이제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요 기간 조정의 과정에 딱 보시면 4만 원대 구간에서는 뭔가 지지력이 좀 발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는 이제 빠지진 않겠다. 그래서 4만 원대에 이제 딱 공략을 좀 하고 위로 이제 튀어 올라가는 이제 신고가 흐름을 한번 노려보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좀 잡고 손절가는 32,000원 정도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마치 두산 에너빌리티의 6만 원과 같은 선 그렇습니다. 같아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하고 딱 비교해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뭔가 빠질 듯 안 빠질 듯 하는데 6만 원 딱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BHI도 4만 원 정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6만 원 정도가
이제 락바텀, 소위 말해서 이제 깨지지 않는 바닥이 좀 만들어진 위치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중심으로 이제 비중 확대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이제 배열 회수 보일러 쪽입니다. 그 열을 낭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원전 쪽에 열을 빼서 보일러를 하는 BHI고요. 지금 원전 관련주들도 다 프리마켓에서 시세가 좋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 AI 액션 플랜 때문에 에너지 붙으면 싹 다 간다는 점 체크를 하시고 앞서 준호 매니저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인조 흑연에 초점을 맞추지만 진짜 중국이 감산하면 맞습니다. 양극재, 은극재 다시 시작이죠, 리튬? 네, 그럼 같이 소재 관련해서 가장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두 분의 전문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